이번 시간에는 한자가 만들어진 네 가지 원리를 이용하여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는 밑에 있으니 출력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이 글자는 위에 있는 이 글자 바로 종노자입니다. 종노자고 밑에 있는 글자는 그렇죠. 힘력자입니다. 힘력. 종노자와 힘력자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이죠.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위에 있는 종노자는 소리죠. 소리를 합쳤고 밑에 있는 힘력자는 뜻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 글자는 음이 노가 됩니다. 그리고 뜻은 힘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쓸 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는 뜻, 한 글자는 소리를 합쳐서 만든 이런 글자를 우리는 형성자라고 이야기하죠. 기억납니까? 이는 형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성자는 한 글자는 소리, 한 글자는 뜻을 합쳐서 만든 새로운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쉬운 글자죠. 중학교 수준인데요. 나무 목자를 두 개 합쳐서 만든 한자죠. 나무 목자. 그래서 나무라는 뜻과 이거는 나무라는 뜻. 이 나무라는 뜻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죠. 나무가 많으니까 이거는 숲이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든 사람 이걸 숲풀림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뜻과 뜻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뜻과 뜻을 모았기 때문에 뜻과 뜻을 모은 한자 기억나죠? 회의자라고 합니다. 회의자. 그렇죠? 그래서 회의자, 뜻과 뜻을 모은 글자. 그렇죠? 그래서 숲풀림자가 됩니다. 밀림 할 때 쓰는 한자죠. 밀림. 누가 생각나요? 타잔. 자, 다음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신하신자입니다. 신하신자. 신하신자는 뭘 보고 만들었냐? 신하의 모습에서 이 글자가 연상이 되나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 신하의 특징은 전혀 없죠. 네,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신하들의 공통된 자세죠. 공통된 자세. 임금 밑에서 임금을 쳐다보는 거죠. 그 신하의 눈을 보고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잘 상상은 되지 않지만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아래에서 임금을 쳐다보고 있는 신하의 눈을 착안해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신하의 눈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한자 바로 상형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형자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이 글자 아주 어렵게 생겼죠. 이 글자 연상이 되지 않죠. 근데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뭘 보고 만들었느냐? 바로 제비죠. 제비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렇죠? 제비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만든 한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제비연자입니다. 제비연자인데 그래서 사물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자를 상형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생기죠. 그죠? 상형 글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자기 눈에는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바로 누구요? 흥부예요. 흥부. 그럼 생각해 볼까요? 흥부의 성은 뭘까요? 그렇죠. 흥부의 성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흥부의 성은 바로 연씨입니다. 그래서 연흥부라는 설도 있어요. 그렇죠? 왜? 제비다리로 그렇죠? 제비다리와 굉장히 연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제비연자입니다. 제비연. 5번으로 갑니다. 5번 이 글자는 위에 서로상자죠. 서로상자. 위에는 서로상자고 밑에는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있는 상은 소리 그리고 밑에 있는 마음 요거는 뜻
이렇게 합쳐서 만든 형성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이 글자는 요 상의 음을 그대로 갖고 하고 뜻은 마음과 관련되는 거죠. 마음. 마음은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중요한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이걸 생각상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상, 우리 사상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성자입니다. 6번으로 합니다. 6번 교과서에 나왔던 글자죠. 교과서에 나왔던 글자 바로 새의 날개 깃을 보고 만든 한자. 그렇죠? 바로 깃우자라고 합니다. 깃우, 깃우자. 새의 깃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상형자가 되는 겁니다. 상형자. 오늘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7번. 이 7번 이 글자 참 어렵죠, 그죠? 요 글자는 위에 있는 요거 풀초자라고 합니다. 풀초자, 풀초자라고 밑에 있는 요 글자는 어금니 아자라고 해요. 어금니 아자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위에 있는 풀이, 죠? 풀이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어금니 얘가 소리예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뜻과 소리라는 풀이라는 뜻과 아라는 그렇죠? 아라는 소리죠. 어금니 아자니까 아라는 소리가 합쳐져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소리는 아가 되고 뜻은 풀과 관련된 뜻이죠. 풀과 관련되고 많이 써요. 근데 요거 글자를 만든 사람은 요거를 싹 아자라고 했어요. 싹, 그렇죠? 싹이죠. 봄이 되면 싹이 돋아난다 하는데 그 싹 아자라고 합니다. 싹 아자. 그래서 푸른 뜻을, 그렇죠? 밑에 있는 어금니 아자는 소리를 합쳐서 만든 글자예요.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바라, 그렇죠? 바라 했죠. 싹이 트는 거 바라라고 하죠. 그죠? 여기 바로 풀이라는 뜻과 아라는 소리를 합쳐서 만든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오늘 그렇죠? 이 책자죠. 책자. 책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보는 책하고는 모양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가장 그 인류의 원시적인 책을 보면은 글자를 어디서 썼을까요? 책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대나무예요. 대나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대나무에 글자를 써서 그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게 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나무를 쭉쭉 옆으로 이렇게 엮고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현재 책 모양을 만들었는데 요 글자를 보면 전부 다 여기 대나무로 보면 되죠. 대나무입니다. 여기 대나무 세로로 되는 거 대나무고 뭐 옆으로 되어 있는 요건 실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축 모양이 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와 대나무 엮는 실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그래서 이게 책자입니다. 책자. 그죠? 책자. 그래서 사물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 상형자로 갑니다. 그죠? 다음입니다. 9번. 이 9번은 구리동자입니다. 구리동자인데 오른쪽에 보이죠, 이제. 이 동자, 같을 동자인데요. 야가 소리입니다. 야가 소리고 왼쪽에는 쇠. 그렇죠. 쇠가 뜻을 합친 거예요. 그럼 이제 소리는 이제 만들어진 이 전체 글자의 소리는 동자가 될 것이고 그럼 뜻은 뭐냐? 쇠와 관련되죠. 쇠 많아요. 많지만 요 글자를 만든 사람은요. 이거를 구리라고 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구리 동자예요. 구리 동. 그래서 우리 동전할 때 쓰는 거죠. 동전. 요즘 15제 동전 주워 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구리 동자라고 합니다. 우리 또 금, 은, 동. 그렇죠?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 쓰는 동자 역시 구리 동자예요. 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리 동자는 쇠라는 뜻과 동의 음을 소리를 합쳐서 만든 형성자가 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10번 위에 불화 밑에 불화 불불불불불 그렇죠? 불불 위에도 불이고 밑에도 불. 이 불이란 뜻 두 개를 합쳤죠. 불이란 뜻을 두 개 합쳐서 만든 새로운 뜻은 뭐냐?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불불 아래 위로 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래서 이게 뜨거울 염자가 된 거죠. 뜨거울 염 폭염할 때 쓰는 거죠. 올여름은 덥지 않아야 될 텐데요.
폭염을 뜻하는 염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이라는 뜻을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회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11번이죠. 상상의 동물 중에서 쥐존이죠. 쥐존 바로 용입니다. 실제로 용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인데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만든 사람 머릿속에는 용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하고는 모양이 다른데 어쨌든 먼저 만든 사람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용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상형자로 갑니다. 상형자, 용용자 쓰기가 아주 어렵죠. 그렇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이제 쓰는 것은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범호자입니다. 호랑이라고 하죠. 호랑이 호자, 범호자 같은 말이에요. 범호자. 이 범호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이죠. 입을 크게 벌리고 그렇죠. 으르렁거리는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범호자라고 합니다. 범호자. 참 많이 써야죠. 우리가 이 범호자는 이제 백호, 흰 호랑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호구. 나중에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호구라는 게 있어요. 호구, 그렇죠?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 호구라는 게 있어요. 호구. 그렇죠? 해석해 보면 호랑이 입이죠.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요거의 범호자는 호랑이의 입의 모양, 그렇죠? 포유하는 호랑이 얼굴, 입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형자가 되는 겁니다. 13번입니다. 13번. 이 13번은 글자가 위의 글자. 그렇죠? 양양자를 닮았죠. 양양자가 다른 글자 합쳐지면서 모양이 약간 변했죠. 위에가 양양자입니다. 양.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짐승. 그렇죠? 양양자고 밑에가 나아자예요. 나아자. 이인칭 되면서 나. 아이. 그래서 양양자와 나아. 이것은 뭐냐면 양이라는 뜻과 나라는 뜻을 두 개 합친 거죠. 양과 같은 나. 그렇죠? 얼마나 그렇지? 양은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짐승의 대명사인데요. 또 올바르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이 양과 같은 나 옳다는 거죠. 내가 양과 같이 착하다.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을 의자라고 합니다. 옳을 의자.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양과 같이 착한 나 옳다. 그래서 옳을 의자입니다. 옳다. 정의 할 때 쓰는 겁니다. 뜻과 뜻을 합쳤기 때문에 회의자라고 얘기해요. 갑니다. 자, 그다음 유명한 글자입니다. 올해. 그렇죠? 올해. 그렇죠? 올해. 올레자 보면 오른쪽 보면요 상형자예요. 상형자. 그 이상하다. 이 올레자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또 답을 보면은 또 상상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 글자는 상형자인데 뭘 보고 만들었느냐? 그렇죠? 바로 보리를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보리. 보리 잘 이해되지 않죠? 이제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요거는 올레자는 보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리라는 뜻으로 쓰고 올레자로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올레자가 보리의 뜻을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보리란 뜻이었지만 이게 올레자 뜻을 뺏어가지고 올레자가 된 거예요. 한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원래 뜻이 이제 뺏기고 그죠?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몇 글자 있습니다. 원래가 대표적인 글자예요. 원래 보리란 뜻이었지만 그죠? 올레자한테 뜻이 뺏겼어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15번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 했는 글자죠. 근본 본자 그죠? 지사자입니다. 지사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근본 본자 나무 목자에 뿌리에다 점을 찍어서 점이 선이된 지사자입니다. 16번입니다. 상자 이것도 했었죠. 그죠? 저번에 코끼리 상자, 코끼리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죠? 코끼리 왜 서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원래는 네 발로 서 있는 건데 글자를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90도로 돌려놓은 거죠.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쓰기 쉽도록 코끼리상.
코끼리 상자에 뜻이 한 개 더 있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모양상자라고 했죠. 17번입니다. 이 글자는 여자 여자 더하기 아들 자자예요. 여자와 아들이란 뜻 두 개를 합쳤다는 거죠. 회의자니까. 회의자. 여자와 아들. 자, 여자는 아들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다. 그래서 이게 좋아할 호자예요. 좋아할 호자. 이제 중국말로는 이게 하오. 하오라고 해요. 하오. 그죠? 니하오마. 이제 많이 들어봤죠? 좋아할 호. 너 좋니?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할 호자라고 합니다. 18번입니다. 윗상자 역시 쥐사자죠. 많지 않죠. 저번에 교과서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윗상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9번. 이 글자는 물건품자라고 해요. 물건품. 입구자죠. 입구자가 3개가 붙었습니다. 그 입구자 3개 붙었으니까 세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서 막 물건에 대해서 입으로 막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물건품자. 세 사람이 입 대해서 회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의자. 그죠? 20번입니다. 이 글자는 술의 거라고도 하고 술의 차자라고 해요. 우리 자동차 할 때 쓰는 글자인데요. 이 옛날에 수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수레의 모양을 보고 그대로 간략하게 만든 글자. 자동차. 그렇죠? 우리 인력거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제 차자로 많이 쓰여져. 21번입니다. 21번은 왼쪽에 쇠금자입니다. 쇠금자고 오른쪽에 참진자예요. 참진자. 우리 진선미 그렇죠? 진실 할 때 참 많이 쓰는 글자인데요. 참진자입니다. 쇠금자와 참진자. 얘는 어떤 거냐면 요 진자가 소리예요. 요 진자가 소리고 왼쪽에 쇠는 뜻이에요.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쇠하면 이 글자를 만든 사람 쇠하면 느낌이 뭐냐? 이미지 바로 느껴지는 게 바로 쇠는 무겁죠.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참 무겁죠, 쇠는. 그래서 무겁다. 쇠는 무거우니까 다른 것은 뭐 누르기 쉽다 해서 이 글자는 진이라는 소리와 쇠, 무겁다 해서 착안한 누를 진자입니다. 그래서 누를 진. 쇠는 무거우니까 다른 물건을 누르기 아주 좋죠. 누르다. 그러니까 진압하다. 그렇죠? 진압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누를 진자입니다. 누를 진자. 진정해. 그렇죠? 누를 진자. 쇠라는 뜻과 진이라는 소리. 두 개를 합친 글자입니다. 그래서 형성자 됩니다. 22번입니다. 아리아자 역시 교과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자입니다. 23번이죠. 실유자입니다. 실유자. 유명한 글자죠. 이거는 사람인자 더하기 나무 목자.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유자. 뜻과 뜻을 모았다. 회의자입니다. 24번이죠. 위에는 작을 숫자죠. 밑에는 큰 대자입니다. 밑에는 큰데 위에는 작다. 그렇죠, 그죠? 밑에는 큰데 위에는 작다. 바로 뾰족할 첨자죠. 뾰족할 첨자. 어디 본듯하죠? 요거는 밑에는 크다, 작다. 뜻과 뜻을 합쳤기 때문에 회의자입니다. 그렇죠? 25번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자. 우리 보일시자. 보일시자인데 상형자예요. 상형자. 이건 보일시자. 아니, 뭘 보고 만든 글자일까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글자죠. 보일시자. 상형자다.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이와 비슷한 모양이 생각나는 게 있나요, 혹시? 아마 힘들 거예요. 이 글자는 보일시자이긴 하지만 이 제단 있죠, 제단.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제단, 이렇게 계단이 쭉 있고죠. 제단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제단. 근데 왜 보일시자냐고요? 아까 원래자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제단이라는 뜻이었는데 보다, 볼시자, 보일시자가 이 글자의 뜻을 뺏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보일시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는 제단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건 제단의 모양을 만든
재단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26번이죠. 이걸 저는 보았죠. 그죠? 설립자가 두 개 나란히 서 있다. 서다, 서다. 나란히 서 있다. 이렇게 해서 뜻을 두 개 합쳤다. 회의자가 되는 겁니다. 27번입니다. 기와 와자라고 해요. 기와 와. 우리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 할 때 쓰는 와자입니다. 이게 이 기와가 이제 기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기와의 모양. 요즘엔 이제 기와집이 없어서 잘 보기 힘들지만 민속촌 같은 데 가서 보면 기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 못 봤다면 다음 기회에 또 가서 한번 자세히 보면 많이 닮았네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형자입니다. 기와의 모양을 보고 만든 상형자. 28번이죠. 사람인자입니다. 왼쪽 사람인자가 다른 걸 합쳐질 때는 이렇게 하죠. 모양이 변합니다. 사람인자 더하기 주인주자예요. 주인주. 사람인 주인주. 사람이라는 뜻하고 주라는 소리. 이건 소리죠. 소리를 합친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요 글자는 주가 되는 거죠. 주가 되고 뜻은 사람과 관련돼요. 사람. 그렇죠. 사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역시 사는 거죠. 사는 거. 살주자. 그죠? 살주자. 그래서 여기 살주자라고 해요. 물론 이 글자를 처음 만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한테 중요한 건 사는 거다. 그래서 살주자. 주소할 때 쓰는 거죠. 주소. 그래서 이건 인자가 뜻, 주자가 소리이기 때문에 형성자다. 뜻과 소리를 합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9번이죠. 이거는 보았죠. 교과서에서 지사자 급말자입니다. 30번. 이것도 저번에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밑에는 밭, 위에는 물이죠. 그래서 밭 위에 물, 밭 위에 물. 바로 논이죠. 밭이라는 뜻과 물이라는 뜻 두 개를 합쳤죠. 바로 뜻을 합쳤기 때문에 회의자. 바로 논답자입니다. 논답자. 그죠? 기억나죠? 갑니다. 31번입니다. 요 글자는 위에가 바로 구멍혈자죠. 구멍혈자. 구멍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옛날 원시의 운막을 생각해 보면 되죠. 운막이 있고, 거기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들어가는 문, 그 구멍, 그 모양을 상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구멍공자, 아니죠. 구멍혈자입니다. 구멍혈자고요. 밑에 있는 공자가 장인공자입니다. 구멍혈, 장인공. 두 개의 글자를 합쳤죠. 그래서 밑에 있는 얘 공이 소리, 그리고 위에 있는 구멍이 뜻. 그래서 구멍의 뜻, 소리. 공이라는 소리. 그래서 뜻과 소리를 합쳐서 바로 구멍은 어떠죠?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빌공자가 되는 겁니다. 빌공자. 그래서 구멍의 뜻과 공의 음을 합쳐서 만든 형성자입니다. 32번이죠. 이 글자 본 기억나죠? 입구자하고 흑토자. 두 개. 이거는 저번에 설명했죠. 그죠? 입이라는 뜻과 토라는 소리를 합친 형성자입니다. 33번 배주자죠. 배. 우리가 그죠? 그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할 때 배주자. 지금은 배가 이런 모양 아니죠. 이거는 옛날에 그 노젓는 있죠. 노젓는 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노젓는 배예요. 그래서 상형자 되겠습니다. 34번이죠. 저녁 석자가 두 개 있죠. 저녁 석자가 두 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저녁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글자 만든 사람은 마늘다자라고 한 거죠. 이게 마늘다자, 따수기를 마늘다자. 저녁과 저녁 또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회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늘다자입니다. 35번입니다. 왼쪽 물숫자. 역시 물숫자가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는 이제 점 3개로 그 모양이 변합니다. 물숫자예요. 왼쪽이 물숫자고 오른쪽이 양양자라고 합니다. 양양자. 그렇죠. 양양자. 아까도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짐승이라고 하죠. 양양자. 그래서 요거는 소리. 요거는 물, 뜻이죠. 물. 그렇죠. 뜻. 그렇죠. 물. 물과 관련된 거 많이 있는데 이 글자 만든 사람은 물 하면 역시 떠오르는 건 뭡니까? 물. 바로 바다예요. 바다. 그렇죠? 바다. 그래서 이 양자가 바로 바다양자. 그렇죠? 바다양자. 그래서 물이란 뜻과 양이란 소리를 합쳤기 때문에 형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양자. 좀 더 안다면요. 이 바다양자는 바다도 사이즈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우리 조그만한 바다, 큰 바다 있어요. 얘는 뭘까요? 큰 바다예요. 우리
5대양이죠. 5대양 큰 바다잖아요. 36번입니다. 나무 목자하고 마디촌자죠. 마디촌. 두 글자를 합친 건데요. 마디촌자 여기에 소리고요. 나무가 뜻이에요. 나무와 관련된 거. 나무와 관련된 게 많죠. 많은데 요 글자 만든 사람 뭐냐?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요. 각 마을에는요.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무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얘를 마을촌자라고 하는 거죠. 마을촌, 농촌, 어촌, 그렇죠? 할 때, 산촌 할 때서는 마을촌자죠. 나무란 뜻, 촌이라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마을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뜻과 그렇죠? 음을 합쳤기 때문에 형성자가 된 거죠. 37번입니다. 콩두자라고 유명한 글자죠. 콩두자, 콩두자인데요. 콩두자, 콩하고는 전혀 안 닮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콩은 아마 지구상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콩두자냐? 그렇죠? 그래서 상형자이기 때문에 사물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는데 콩은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이 힘들겠지만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있죠. 제사 그릇, 제기라고 하죠. 제기 위에 생선 한 마리 얹혀져 있는 어떤 그 재물들이 얹혀져 있는 제사 그릇 위에 어떤 그 재물들이 얹혀져 있는 모양. 제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제기인데 왜 콩두자가 됐느냐? 역시 콩두자가 이 제기의 뜻을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우리는 콩두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은 전혀 모양이 상상이 안 되죠. 제기의 모양입니다. 제기, 제사 지낼 때 제기죠. 음식이 놓여져 있는 제기 모양을 생각해보면 얼추 또 맞는 거기도 해요. 그죠? 근데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제기 모양을 보고 만들기 때문에 상형자입니다. 가운데 중자, 자, 설명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죠? 지사자 39번입니다. 자, 사람인자죠. 사람인자 더하기 오른쪽에 반, 그렇죠? 우리 하프, 그렇죠? 반, 50, 그렇죠? 반입니다. 반반자. 사람인자 더하기 반반자. 사람이라는 뜻과 반이라는 그렇죠? 반이라는 음을 합쳐. 이 글자는 사람 역시 관련 많죠. 사람 관련 거 많은데 이 사람은 뭐냐?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말하는 거죠. 바로 짝이에요. 짝. 그래서 우리 동반자를 뜻하는 반자입니다. 우리 반려동물 짝반자입니다. 짝반자, 짝. 그렇죠? 우리 단짝, 그죠? 짝. 그래서 이 짝반자는 사람이란 뜻, 반이라는 소리 두 개를 합친 형성자죠. 그래서 이게 짝반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 트로트 노래 가사도 있죠. 짝반자입니다. 40번이죠. 40번은 그죠? 요거는 위에 있는 요 글자죠. 위에 있는 요 글자가 그 기자입니다. 뭐로 대시죠. 데커. 그렇죠? 그 기자입니다. 기타할 때 생각하는 거죠. 기타, 우리 기타 할 때 생각하는 그 기자입니다. 그 기자에 빗대를 흑토자를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기라는 그렇죠? 여기에 소리가 되고 뜻은 흙과 관련되어 있어요. 흙은 모든 사람 밑바탕이죠. 밑바탕. 그래서 이게 터기자 되면 우리 기지할 때 쓰는 거죠. 터기지 밑바탕. 그렇죠? 기지할 때 쓰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기자 요 위에가 소리가 되고 밑에는 흙이 뜻이 되는 거죠. 밑바탕이다. 터기자. 그래서 소리와 뜻을 합쳤기 때문에 형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41번입니다. 요 거북이자 저번에 나왔죠. 그렇죠? 거북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역시 상형자가 되겠어요. 42번입니다. 요 글자도 저번에 나왔죠. 그죠? 왼쪽에 나무 목자죠. 그렇죠? 오른쪽에 도끼 글자. 그래서 왼쪽에 나무라는 뜻과 오른쪽에 도끼, 도끼는 나무를 쪼개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쪼갤 석자죠. 그래서 나무라는 뜻과 도끼라는 뜻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새로운 글자. 쪼갤 석자는 회의자가 되는 겁니다. 뜻을 합쳤기 때문이죠. 43번입니다. 기자죠. 왼쪽에 말씀은자죠. 말씀은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몸기자야. 자기야 할 때 쓰는 기자입니다. 자기, 그렇죠? 요거 몸기자죠. 이 두 글자가 만나면 왼쪽은 뜻이죠. 말이라는 뜻, 말과 관련된 그죠 뜻이고 오른쪽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기가 됩니다. 기자. 이제 우리가 말한 거, 그죠? 말한 거.
말한 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선생님 말한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한 거 적어야 되겠죠. 적을 기자, 쓸 기자, 쓰다, 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을기, 쓸기 이런 것 말은 적어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란 뜻과 기라는 그렇죠? 뜻과 음을 합쳤다 형성자가 됩니다. 44번입니다. 44번. 자, 여기 있자는 요 글자는 왼쪽에 있죠. 이렇게 저 위에 밑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요 글자가 바로 달릴 주자예요. 달리다. 달릴 주자. 우리가 뭐 질주, 그죠? 달리다. 뭐 개주 이럴 때서는 달릴 주자입니다. 달릴 주자. 그리고 기자는 조금 전에 봤던 거죠. 몸기자죠. 몸기자입니다. 그래서 달릴주, 몸기 두 글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기자가 소리예요. 소리. 그리고 달리다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리다와 관련된 뜻이죠. 달리다와 관련된 있는 것들. 달리다 관련된 뭐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자 100m 달리기를 해서 보면은 우리 이제 국제대회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100m 출발할 때 볼까요? 일단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자리에 앉다가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일어날 기자가 되는 거죠. 일어날 기자. 그래서 일어날 기자예요. 달릴 주자가 뜻이고 몸 기자가 소리예요. 뜻과 소리를 합쳤기 때문에 형성자가 되는 거죠. 뜻과 소리 형성자입니다. 45번입니다. 45번은 요 글자는 딱 보니까 위에 있는 요거, 위에 있는 요것이 무엇을 보이나요? 그렇죠. 요거요. 요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은 여기 눈썹의 모양이에요. 눈썹. 요거 눈썹입니다. 눈썹의 모양이고요. 바로 밑에는 눈이죠. 그렇죠. 눈 위에 있는 눈썹. 바로 눈썹 미자라고 합니다. 눈썹 미. 우리가 그 미간을 뭐 찌푸린다. 뭐 백미 할 때 쓰는 글자인데요. 이 미자는 바로 눈썹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상형자라고 해요. 눈썹의 모양을 보고 만들기 때문에 상형자다. 그렇죠. 백미 유명한 거 고세 있죠. 백미 상형자입니다. 46번이죠. 유명한 글자인데요. 요거는 바깥과 안 두 개 이렇게 들어간 건데요. 바깥에 있는 게 바로 문문자예요. 문문자고 안에 있는 게 입구자죠. 안에 있는 게 입구자입니다. 문문자와 입구자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소리, 입은 뜻을 합친 거죠. 입이 해야 될 참 일이 많은데 요 글자를 만든 사람 입으로 해야 될 이 사람은 묻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물을 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문이라는 소리와 입이라는 뜻을 합쳤기 때문에 요거는 형성자가 됩니다. 형성자, 문이라는 소리, 입이라는 뜻 합쳐서 만든 물을 문자가 되겠어요. 47번입니다. 47번은 위에 있는 요 글자, 요 위에 있는 요 글자는 늙을 노자예요. 늙을 노자가 모양이 바뀐 거죠. 다른 글자와 결합하기 위해서 늙을 노자고 밑에가 아들 자체입니다. 아들이 그렇죠. 늙은이를 얻고 있는 모양. 그렇죠. 뭐 효도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죠. 뭐 효도 뭐냐,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옛날 이 글자로 자체를 보면요, 이게 이제 효도 효자예요. 효도 효자인데 이 효도 효자를 보면 참 최고의 효도는 이렇게 부모님을 한번 이렇게 업어드리는 거. 이것도 옛날 사람들은 큰 효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한번 부모님 한번 업어다 드리세요. 참 효자 소리 들을 거예요. 늙을 노자 더하기 아들자, 늙다 아들 두 글자의 뜻을 합쳤다 회자입니다. 회자. 그렇죠? 48번입니다. 이 글자. 그렇죠? 아주 복잡해 보이죠? 이 글자는 날비자라고 해요. 날비자. 날비자인데 이 새가 날아가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어떤 새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글자 만든 사람이 눈에는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던 거죠. 참 쓰기가
어려운 글자예요. 뭐 별 의미는 없지만 한번 써본다면요. 여기 뭐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시간에서 여기 과연 메트길까? 그렇죠? 뭐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날비자. 자, 뭐 비상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날비자. 이제 마지막 글자입니다. 마지막 글자. 요 글자는 저녁석자 더하기 입구자예요. 저녁, 입. 저녁이란 뜻과 입이라는 뜻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글자죠. 저녁입, 저녁의 입, 저녁의 입으로 해요. 뭘 할까? 이 글자 만든 사람은 저녁에는 깜깜해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입으로 부를 때는 뭘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죠? 이름.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저녁과 입의 뜻을 두 개 합쳐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명자가 된 거예요. 이름 명. 우리가 호명하다. 그죠? 이름을 부르다. 그래서는 이름 명자가 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가 고생했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복습을 해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